다들 이 노래 아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존 덴버는 목소리와 달리 굉장히 폭력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싸움 할 때 전기톱으로 부엌 식탁을 자르기도 했죠. 또한 뉴에이지 공동체를 결성해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며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존 덴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의 사생활과 죽음에 대해선 뒤에 더 자세히 다룰 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덴버의 이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존 덴버는 1943년 미국 서부 뉴멕시코 로스웰에서 헨리 존 도이첸도르프 주니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성이 도이첸도르프, 독일계입니다. 조부 때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존 덴버는 대학생 때부터 포크밴드인 더 뉴 크리스티 민스트렐즈에 들어가 공연을 다녔죠. 이 무렵 밴드의 리더가 존에게 도이첸도르프라는 이름이 공연 현수막에 걸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 이름을 지을 것을 권유했고, 존은 그때부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 콜로라도주의 덴버를 따와 덴버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존 덴버가 된 겁니다. 존 덴버는 20살 무렵인 1964년 로스앤젤레스에 이주를 하여 1965년에 더 차드 미첼이라는 트리오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1969년에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앨범의 수록곡인 Living on a Jet Plane이 피터 폴 앤 메리에 의해 커버되어 대박을 치면서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터 폴 앤 메리가 누구냐면요. 4민조 혼성 포크 그룹인데 60년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그룹이죠. 참 이 시절엔 말로 표현 못할 이 시절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무튼 이후 30여 장이 넘는 앨범과 명곡들을 선보이며 미국 최고의 인기 포크 가수가 되었죠. 그가 발표한 앨범 중 베스트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티스트 히츠는 1973년 말에 앨범 차트 정상에서 3주 연속 머무르며 무려 175주 동안 200권 내에 랭크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175주? 1년이 52주면 2년이면 104주, 3년이면 156주. 헐, 그럼 무려 만 3년 넘게 내내 200위 안에 들었던 거죠. 존 덴버의 대표곡 Take Me Home Country Road는 1971년 발표한 컨트리 음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트리 음악이고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죠. 이 노래는 존 덴버가 직접 작사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전경을 생각하며 하루 만에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가사엔 Almost Heaven West Virginia라고 있죠. 근데 존 덴버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커녕 미국 동부 출신조차 아니라는 점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는 발매 당시부터 히트를 쳤습니다. 곡에 표현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으로 인해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바로 히트를 쳤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이 노래를 버지니아주의 네 번째 공식 노래로 선포하는 하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노래를 2014년 3월에 아예 버지니아주의 공식 노래인 주가로 정했죠. 이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누구도 원곡을 따라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궤도를 달리던 중 완벽하게 존 덴버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은 곡이 나오게 됩니다. 1972년 존 덴버는 로키 마운틴 하이 곡을 발표합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콜로라도주의 로키 산맥에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캠핑을 하던 중 강렬한 감동을 받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곡했다고 합니다. 덴버는 로키 산맥은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곳이었다. 그곳의 자연은 내 영혼을 정화시켰다고 말하며 이 곡이 자신의 영적 깨달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죠.
2007년 로키 마운틴 하이는 콜로라도주의 공식 노래인 주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곡이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죠. 그냥 존 덴버가 노래를 썼다고 하면 바로 주가가 되네요. 하지만 전부 존 덴버가 죽고 나서 지정된 거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덴버는 약 300곡의 노래를 녹음하여 발표했고 그중 약 200곡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에서 영국의 비틀즈, 롤링스톤즈에 대항하는 미국의 대표 가수로도 꼽혔죠.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던 중 로맨티스트 존 덴버가 아내를 위해 쓴 애니송을 선보입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2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죠. 노래 제목이 왜 애니송이냐면 존 덴버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애니 마텔입니다. 1966년에 미네소타 콘서트에서 처음 만났고 둘은 1년 후 결혼 서약을 했죠. 이 노래를 발표하기 1년 전 1973년에 덴버는 아내 애니 마텔과 함께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산 정상에서 재미있게 스키를 타고 둘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이 노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키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10분 만에 이 곡을 썼죠. 그렇게 덴버가 아내를 위해 쓴 노래 애니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82년 이혼을 하게 되죠. 애니의 말에 따르면 존 덴버가 폭력성이 강했는데 아내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심하면 침대와 부엌 식탁을 전기톱으로 갈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4년 존의 자서전 Take Me Home에 의하면 존은 로키 마운틴 하이의 성공 이후 콜로라도에 집을 샀는데 어느 날 애니가 존 덴버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려 화가 났고 존 덴버는 이후 술에 취해 부엌에 있는 애니를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목을 졸랐으며 가구를 잘랐다고 쓰여 있습니다. 존 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폭력성이 장난 없는 거죠. 이혼했으니 망정이지 더 살았으면 더 큰일이 있었을 것 같네요. 존 덴버는 1988년 호주 출신의 여배우 카산드라 델라니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딸 제시벨을 두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덴버는 바쁜 투어 일정과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죠. 카산드라는 그의 자유로운 성격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결혼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게 199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존 덴버는 두 번째 결혼도 실패로 이어졌으며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죠. 아름다운 노래에 비해 자신의 사랑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도 참 안타까운데요. 존 덴버의 아버지는 미국 육군 소속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부친이 마치 영화 탑건의 톰 크루즈처럼 수많은 비행 속도 기록으로 훈장을 받은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존 덴버도 비행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열렬한 조종사였던 덴버는 2700시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종사였습니다. 덴버는 다양한 엔진과 기기의 조종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요. 1997년 10월 12일 오후에 존 덴버는 집에서 직접 조립하며 실험 중이던 경비행기를 타다가 공항에 착륙 실패를 하며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인기 컨트리송 가수 존 덴버가 오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비행기 잔해와 심하게 훼손된 조종사의 시신을 현장에서 수습했습니다. 존 덴버는 자연을 깊이 사랑했으며 그의 음악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한 곡들이 많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우주의 기운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덴버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뉴에이지 공동체를 결성해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며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죠. 혹시 사이비 종교인가 싶기도 하지만 존 덴버는 특정 종교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철학과 영적인 사상을 탐구하며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신념을 발전시켰죠. 노래면 노래, 비행이면 비행, 신념이면 신념, 자신의 뚜렷한 주관대로 살다가 간 존 덴버.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Virginia, West Virginia, mountain mama, oh mama, take me home.